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역사 잼잼TV입니다. 오늘은요, 조선 왕조실록 오랜만에, 정말 거의 뭐 10개월 만에 찍는 것 같은데, 조선 왕조실록 16강 영조에 대해서 한번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제가 숙종까지 하다가 마감을 했죠. 그래서 영조부터 다시 달려야 될 것 같아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작하기 전에 제가 경종을 뛰어넘었어요. 영조는 조선 시대의 21대 왕입니다. 그런데 19대 왕을 하고 20대 왕을 뛰어넘은 이유는 경종이 거의 3년, 4년 살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한 게 없고 찍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딱히 업적이 없어서 제가 그냥 영조로 넘어갔고 오늘은 바로 달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목차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조의 즉위기 엄청나게 힘든 고난의 시대였습니다. 영조의 즉위기 설명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영조의 업적, 위대하죠? 영조의 업적을 누가 별로다라고 할 수가 있나요? 영조의 업적 너무 위대하고요. 그 다음에 써있는 대로 사도, 비운의 사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조의 즉위기입니다. 일단 보고 가시죠. 자, 이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십시오. 자, 조선의 20대 왕이었던 경종이, 영조가 이제 당시에는 연인군이었습니다. 영조가 왜, 여러분들 질문이 좀 나지 않나요? 왜, 원래 대부분 보면 해양대군, 충녕대군, 양녕대군, 원래 대부분 왕실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대군이라는 이름이 붙는데 왜 영조에게만 연인군이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시는 분 있으시나요? 저 흔히 못 봤고, 영조의 어릴 때 이름이 연인군이라는 것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자, 경종은 누구의 아들일까요, 여러분들? 충격 먹지 마십시오. 자, 경종은 장희빈의 아들입니다. 이야. 자, 숙종 때 장희빈하고 인현왕의 다툼에 대해서 제가 그리도 많이 설명을 했는데, 경종이 장희빈 이후에 일단 적장자긴 적장자예요. 물론 장희빈이 궁녀긴 궁녀지만 뭐라고 해야 되죠? 약간 어떻게 보니까 왕비가 되긴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나왔고 그때 적장자로 정한 게 경종이었기 때문에 경종을 일단 20대 왕으로 추대를 했죠. 자, 그런데 이 경종, 제가 얼마 전에 항상 조선왕조실록을 찍을 때마다 조선 중기와 후기를 나누는 것이 있죠. 그게 뭐다? 붕당정치입니다. 당시에는 소론과 노론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경종에게 소론이 붙었고요. 영조에게 노론이 붙습니다. 그래서 경종과 당시엔 연인군이죠. 연인군 사이에 노론과 소론의 다툼이 엎치락뒤치락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종이 몸이 원래 허약했어요. 원래부터 약간 병을 잘 앓고 원래부터 약간 체력이 좀 떨어지고 기도 많이 없고 하는 불운의 사나이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영조가 쾌유를 하시라고, 병이 걸렸어요. 쾌유를 하시라고 게장하고 이제 배를 바쳤는데, 야사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 게장을 먹고 경종이 그 다음날 죽었다는 거예요. 이 경종이 그 다음날 죽어서 이제 이거 갖고 되게 말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야사기 때문에 사실이다 아니다라고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는 약간 의심이 갑니다. 영조도 누가 왕이 안 되고 싶겠습니다. 거기다가 연인군은 공부를 잘해요. 그러니까 왕이 되고 싶겠죠. 자, 그런데 아무리 왕이 되고 싶다고 해도 후궁의 아들이면 왕이 되지 못합니다. 후궁의 아들 중에서 왕이 된 적이 흔치 않아요, 여러분들. 많이는 없지만 있긴 있죠. 있긴 있는데 흔치 않습니다. 거의 적장자를 대부분 들고 사는데, 연인군은, 자, 답을 빨리 해드릴게요. 숙빈 최씨라는 숙종이 사랑하던 후궁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인군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왕비의 밑에서 낳은 아들은, 왕비의 밑에서 자란 아이는 대군이 붙고요. 후궁의 밑에서 자란 아이는 그냥 군이 붙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구분하시면 이거 진짜 나중에 어디 가서 한번 얘기해봐요. 누가 봐도 이거 뭐라 못해. 이게 뭐야?
대군하고 구차이가 뭐야? 이거 역사 공부를 제대로 안 한 사람들 잘 모른다고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영조는 솔직히 경종이 죽지만 않았다면 거의 뭐 왕이 못 됐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 가지 말씀해 드릴까요? 영조가 조선시대 그 왕들 중에서 가장 재위 기간이 높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영조가 어릴 때 즉위를 했어요. 어릴 때 즉위를 하고 건강이 좋고 좋은 음식 많이 먹고 해가지고 막 7, 80대까지 산 거야. 80 몇 세까지 살았어요, 영조가. 그러니까 그때까지 재위기간이란 말이에요. 조선 왕실은 지금의 대통령이랑 달라요. 지금 대통령은 5년에 한 번씩 바뀌죠. 하지만 당시 조선시대 때는 그 왕이 한 번 되면 죽을 때까지 그 왕을 추대해야 되기 때문에 영조가 어쩔 수 없이 50년씩 막 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의 비결도 있지만 그 비결을 떠나서 경종이 4년 만에 죽었다는 것이 좀 더 크긴 큽니다. 제 생각에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영조의 즉위기도 나오는데요. 이게 영조시대 때 그렇게 큰 일들은 없지만 그만큼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한능검도 그렇고요. 그리고 나머지 뭐 내신에도 그렇고 이 두 개가 영조시대 때 영조의 즉위를 반대했던 사건들로 나옵니다. 첫 번째, 이인좌의 난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인좌가 이름인가라고 물어보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이인좌는 이름입니다. 이인자는 이름이고,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인자가 일으켰던 세력과 그 이인자는 소론들입니다. 누가 보면 아시겠죠? 이 사람이 소론이 아니라면 누구겠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소론들이 영조가 되면 노론의 세상이 될까봐 두려워서 소론들이 난을 일으킨 건데, 처음에는 굉장히 기세가 셌습니다. 왜냐하면, 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이 세 지역에서 힘을 모아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곡창지대죠. 이 곡창지대고 우리나라 남쪽을 대표하는 세 개의 그 도에서 모두가 반란을 일으키고 같이 동참했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큰 일이 될 뻔했으나 영조의 세력들은 위대했습니다. 물론 반란에 성공할 수는 있죠. 하지만 확실히 왕이라는 왕의 군대는 다릅니다. 반란이 3일 만에 진압이 돼요. 그런데 이게 좀 영조한테는 타격이 클 거예요. 아무리 반란이 3일 만에 빨리 끝나고 빨리 죄인들을 다 죽였다고 해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의 민심이 자신한테 오는 게 아니라 이 소론 세력들, 그러니까 자기 친과 반대되는 세력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영조가 개장을 먹여 죽였다는 그 설을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이인자의 난에 가담을 했겠죠.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가담을 안 했겠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건 약간 조금 나주 개서 사건은 좀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영조가 즉위한 지 31년이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영조가 61세 정도였을 겁니다. 아마도 그럴 거예요. 그럼 60세 초반대나 이때인데 31년이 지났는데 영조를 반대하는 소론들이 이때도 괴서라는 게 뭐냐면 영조에 대한 이제 거짓 소문인 겁니다. 영조가 이때는 이랬고 영조는 겁나 못생긴다. 예를 들면 영조는 못생겼고 영조는 방귀만 푹푹 끼고 영조는 너무 이상하고 더럽고 왕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어요. 그런 괴설을 길거리에 붙여서 이제 굉장히 소문을 많이 냈죠. 근데 그게 나주에서 시작된 것이 영조까지 귀에 들어갑니다. 영조 귀까지. 그래서 영조가 그 사람들을 모두 죽이긴 죽였지만 31년이 지났는데도 소론을 못 잡았다는 것은 좀 아쉽습니다. 물론 당시에 붕당 정치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이지만 31년이 지났는데 영조가 못 잡은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아쉽죠. 아닌 게 아니라.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영조의 업적인데요. 지금부터는 똥밭에서 빨도록 하겠습니다. 발을. 영조의 업적을 들으면 진짜 감동, 그리고 너무 애국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너무 머리끝까지 올라가는 것 같은데 한번 보시죠. 자, 이게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자, 서원 정리인데요. 서원이 뭐냐면 여러분들 성균관에 들어가기 전에
나이가 어릴 때는 사당을 다니죠. 하지만 그 나이가 지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 시간에는 서원을 다닙니다. 근데 그 서원에서 원래는 공부를 하고 조상님들을 제사를 지내는 목적인데 그 제사를 지낼 때 이 자식들이 머리가 좋습니다. 이 제사를 지낸다고 온갖 마을에 돈을 삥 뜯고 돈을 막 뺏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문제가 크게 됩니다. 그래서 서원을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정미환국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환국은 많이 들어보셨죠? 저번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환국으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요게 여러분들 되게 유명하잖아요. 요거. 이게 뭐냐면 탕평책이죠. 탕평책. 탕평책은 말 그대로입니다. 탕평, 공평할 평이죠. 탕평채라는 음식도 있는데 당시 영조가 소론하고 노론의 대립이 굉장히 심해지자 영조가 이것을 막기 위해서 좀 다른 생각을 가지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 너무 지들끼리 싸운 이념을 버리자라는 의미로 이 탕평책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자, 그래서 이런 설도 있습니다. 어느 날 소론하고 노론을 모두 붙여서 같은 회의 장소에 모입니다. 그리고 영조가 같이 있어요. 그리고 음식이 들어옵니다. 그 음식은 탕평채죠. 당시에 그 음식에는 많은 채소들도 들어가고 맛도 났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영조가 너희들은 너무 한심해 보이지 않냐? 니들끼리 당파 싸움할 때 국민들은 뭐라고 보겠느냐? 백성들은 이러면서 이제 훈수를 두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듣기가 싫죠. 그러니까 이제 영조는 방법을 하나를 세웁니다. 그게 뭐냐면 탕평비입니다. 백성들이 사는 길거리에다가 탕평비를 세우면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됐구나라는 생각을 차지하기 위해서 물론 소론과 노론의 대립을 없애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 없애는 마음보다는 자신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을 좀 바꾸기 위함이겠죠. 열심히 일한다는 생각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는 신문고 재설치인데요. 국민들, 백성들이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불평을 많이 못한다고 합니다. 이 신문고가 궁궐 안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반대해서 많은 왕들이 이걸 폐지했지만 이 영조는 아무리 궁궐 안에 있다고 해도 조금이라도 백성들의 마음을 듣기 위해서 신문고를 재설치를 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노비종모법인데요. 노비종모법이 이게 또 요즘에 세종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이걸 주무기를 삼으시더라고요. 노비종모법은 당시에는 아빠와 엄마가 있으면 아빠와 엄마 둘 중에 한 명만이라도 노비면 그 노비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노비종모법은 아빠와 엄마 중에 무조건 엄마의 신분을 따라가는 게 노비종모법입니다. 그래서 엄마의 신분이 노비면 노비로 가는 거고 엄마의 신분이 그냥 평민이면 평민으로 가는 거고 만약에 아빠가 노비인데 엄마가 중인이나 양반이면 그 사람은 중인이나 양반이 되는 거고 이렇게 노비종모법을 실시를 합니다. 이러면서 노비수를 줄입니다. 오히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사형수가 있죠. 사형수가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재판에서 사형수가 나오면 누가 죽고 싶겠습니까? 누가 죽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러면 미친놈인 거예요, 그러건. 그래서 사형수에게는 3심제, 3번의 재판을 할 수 있게 허락을 해줍니다. 자, 이런 게 영조의 업적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또 많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균역법입니다. 균역법은 말 그대로 당시에는 조선시대 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토지세가 있고요. 세 가지 세금, 토지세, 그리고 특산물을 바치는 특전세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균역세가 있습니다. 이게 역세인데요. 역세가 뭐냐면 군대를 가지 않을 때 내는 균역세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높아집니다. 왜냐면 안 간다고 점점 높여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아직 갓난 아기여도 아니면 이미 죽은 사람이어도 그걸 매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사람들이 힘들죠. 그래서 균역법을 8필에서 2필로 줄인 게 균역법이고요. 나머지는 모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양법하고 광작은 나중에 제가 문화시간 설명 다시 해드릴게요. 자, 요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 사진은 한 분은 송강호 씨고 한 분은 유아인 씨인데 바로 2016년인가요? 그때 개봉한 사도라는 영화입니다.
자, 사도가 참 부르는 아들인 것 같습니다. 영조가 아주 나이가 많을 때 얻은 아들인데요. 늦둥이로 막 태어났으니까 영조가 약간 손자 키우듯이 키웠겠죠. 그래서 당시에 사도 세자가 4살 때는 정말로 똘망똘망하고 정말 똑부러지게 말을 하고 거의 천재 느낌이 났다고 합니다. 정사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점점 나이가 먹으면 이제 약간 반항심도 늘기도 들고 좀 놀고 싶죠. 누가 안 놀고 싶습니다. 요즘에 학업하는 사람들 놀고 싶지요. 안 놀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그냥 공부만 주구장창 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도도 당시에 사냥이라든지 뭐 술잔치를 벌인다든지 이런 뭔가 좀 재미난 것들을 하고 싶은 겁니다. 약간 사치에 빠진 거죠. 사치와 향락에. 그걸 보고 그거를 참다 둘의 대립이 점점 심해지고 결국은 사도가 폭발하면서 정신병이 일어나고 결국 그 사이에 영조도 같이 폭발을 하면서 영조는 사도를 뒤주에 가뒀고요. 7일 뒤에 사도는 사망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따라 영상이 되게 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영조가 유독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 다시 한 번씩 정리를 하면서 뭐 한국사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이 부분을 약간 상식으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영조 시대는 상식으로 들어가는 게 좋고요. 이런 거 한 번씩 보시면 좋겠고요. 자, 저는 오늘 오랜만에 조선왕조실록으로 돌아왔고 다음 시간에 이제 삼국지는 조선왕조실록이든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